반갑습니다. 트리니티 수능영어 황혜리입니다. 2025학년도 3월 학력평가 총평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3월 학력평가가 끝나고 현재 실강 수업을 함께 하고 있는 고3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놀라게 했었던 건 3월 개강 이후로 한 달 동안 수업과 함께 관리가 들어갔던 학생들이 이번 3월 학평에서 등급이 급상승하는 사례가 많았다라는 점입니다. 고2 11월 모의고사에서 3등급이었던 학생이 1등급이 돼서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시험지를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동안 빈칸 유형이 극복이 안 돼서 1등급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학생이 이번 3월 학평에서 빈칸 유형을 다 맞고 1등급이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3월 한 달 동안 수업과 관리가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한 달 만에 이렇게 성적 급상승이 가능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적 급상승 가능했던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번 3월 학평의 난이도입니다. 자, 이번 3월 학평의 난이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자면 난이도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언급을 해보자면 이번 3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영어 영역의 경우 평이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선택지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이 어려웠던 이유는 바로 선택지가 매우 난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3월 학력평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도출을 했다면 선택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으시는 일은 적었겠다. 왜냐하면 선택지가 비교적 평이하게 구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월 학평이 이번에 또 평이했던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고3에 올라가서 흔히 영어 영역 등급이 최소 한 등급은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갑자기 단어가 어려워져서도 아니고, 아니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어의 구문이 지문이 등장해서도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문의 소재가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문에서 어떤 메인 아이디어를 내가 구체적으로 포착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지문 자체가 추상적이니 이 주제를 도출하기가 고3에 가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번 3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어렵게 했던 지문의 추상성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학평은 지문이 비교적 구체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문도 구체적이고 선택지도 평이하니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는 비교적 평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3월 한 달 동안 정확한 수능 영어에 맞는 문제풀이 스킬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체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3월의 실강 학생들이 이렇게 3월 달에 학평에서 등급이 급상승하는 좋은 경우를 보여줄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아무리 문제풀이 스킬이 정확하게 연습이 된다고 해도 그것이 체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려면 꾸준하게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양으로 관리가 들어갔어야 된다. 이것이 세 가지가 가능하니 그동안 성실하게 따라왔던 친구들은 이번 3월 학평에서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3월 학평이 3학년 고3 학생들에게 갖는 의의는 어떠한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번에 정말 고2 11월 모의고사부터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온 친구들이라면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처음 치르는 고3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너무 떨려서 지문이 눈에 안 들어와서 답을 도출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점이라든지,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떨렸긴 했지만 그 정도로 떨리지는 않았다. 그런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점수가 잘 안 나왔을까? 이런 학생들은 그동안 공부해왔던 수능 영어 문제풀이 접근법을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2 11월 이후부터 충분히 열심히 했다면 성적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평이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지문이 안 익힐 정도로 떨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결과가 안 나왔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수능 영어 문제풀이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가질 수 있는 의의는 누구나 고2 11월 이후로 열심히 했다면 성적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으므로 내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지 자기의 학습 태도를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이번 2025학년도 3월 학력평가는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20번부터 24번까지에 있는 이 대의파악 유형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역시도 평이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 내가 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도출한 것 같은데 문제를 틀렸다든지 아니면 도출을 했을 때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 시험장에서 아, 이게 답의 근거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이 막막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의파악 20번부터 24번까지에서 보여지는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이 구문 자체가 독해하기에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가 됐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20번부터 24번까지 중에서 틀린 문제가 있다면 자기의 구문 독해력을 한번 점검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부터 34번까지에 있는 빈칸 추론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빈칸 추론을 풀 때 가장 중요한 능력은 paraphrasing이죠. 이 paraphrasing이 충분히 연습된 학생이라면 31번부터 34번까지 사실 모두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34번이 약간의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비교적 어려웠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이 34번이 지문에서 충분히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또 수월하게 푸셨던 학생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문제가 어떠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34번 빈칸 문항입니다. 자, 빈칸 문장을 선생님이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Rather than alter the name to fit reality. 자, 현실에 맞춰서 이름을 바꾸기보다는 현실에 맞춰서 이름을 바꾸지 않았네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본 정부는 빈칸했다. 자, 일본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요? 현실에 맞춰서 이름을 바꾸지 않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죠.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푸셨을 때 한번 기억을 떠올려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콜론 부분을 충분하게 활용을 했는지. 자, 콜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함의가 있나요? 앞에 부분에 대해서 이 빈칸이 속한 문장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해서 라고 재진수를 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콜론 부분이 빈칸 부분을 함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콜론 부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빈칸을 도출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 콜론 부분을 활용을 해보면 henceforth가 그 이후로 쭉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go light, 주행 신호등은 would be a color, 색깔이 되었다. 어떤 색깔이 됐냐면 better corresponded to the dominant meaning of AO. AO의 주된 의미에 부응하는 색깔이 됐다. 자, AO라는 단어, 이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부응하게끔 뭐를 바꾼 건가요? 색깔이 바뀐 거죠. 즉,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현실에 맞춰서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이 AO라는 단어의 주된 의미, name에 맞춰서 신호등의 색깔, 즉 현실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reality가 name에 맞게끔 바뀌었다. 이렇게 빈칸에 있는 단서를 이용해서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칸을 봤을 때 내가 이 부분을 충분히 유의했는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빈칸 유형 다음에 순서 삽입입니다. 순서 삽입이 이번 3월 학평에서 가장 그래도 난해한 파트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39번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견줄 만한 난이도였고 수능에 출제가 되었어도 정답률이 높을 수가 없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9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풀었어야 됐냐를 살펴보면 39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맞출 수가 있었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삽입해야 되는 문장을 여기에 넣으면 말이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여기에 넣으니까 지금 말이 제일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푸셨다면 아마 39번은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장 삽입 같은 경우 지금 지문의 내용이 이 부분에서 서로 연결이 안 되고 단절이 되는구나. 이렇게 단절이 되는 것을 위주로 문제풀이를 하는 습관을 들이셨던 분들은 39번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39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장부터 보면 A painting in perspective, 원근법에 있는 그림은, 원근법으로 표현되는 그림은 나타내준다. 뭐를 나타내주냐?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림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맞게 현실을 보여준다.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1번 문장이. 그 다음에 2번 문장을 살펴보면 그들은, 여기서는 문맥상 그림을 의미하는데 이 그림들은 do not represent scenes, 장면을 보여주지 않는다. 어떤 장면을 보여주지 않냐면 if we were looking at them,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을 경우 우리가 might see them, 그것을 보는 그 장면을 보여주지 않는다. 여기서 내용의 단절이 일어나죠. 자, 여기서는 그림이 그것을 보는 사람에 맞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것을 보고 있을 경우 그에 맞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2번에서 내용이 단절이 일어납니다. 아마 이게 답이 2번이기 때문에 더 정답이 나오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읽어갈 때 감이 조금 연습이 잘 된 친구라면 these pictures에서 멈칫하셨을 거예요. these pictures 같이 지칭하는 게 있을 때 여러분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죠. 정말로 앞에 그것을 지칭할 것이 있는가. 그런데 앞에 그것을 지칭할 만한 1번 문장에서 pictures가 없기도 했죠. 그래서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거를 보고 내가 이 부분을 좀 유의해서 먼저 읽어봐야겠다. 2번을 이렇게 접근을 했었을 때 단절되는 부분이 좀 더 쉽게 보였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영역별로 이번에 2025학년도 3월 학력평가가 어떠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3월 학력평가에서 어떻게 했으면 성적이 급상승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 3월 학평이 학생분들에게 가질 수 있는 의의도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아마 3월 학력평가가 끝나고 마음이 조금 조급해진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남은 수능 기간 동안에 수능을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올바른 수능 영어 접근법과 함께 효과적인 관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성실함이 또 뒷받침이 된다면 얼마든지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시는 등급 1등급을 충분히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정확한 수능 영어 접근법과 함께 꾸준히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트리니티 수능 영어 황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